2023년에도 멈추지 않는 한국방산의 성장세에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 마이너리그에서 단숨에 메이저리그로 치고 올라와 세계적인 방산 강국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 한국방산의 도약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유럽 지상 무기 시장을 점령한 한국방산의 다음 목표물이 무엇이 될지 전 세계 방산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4일 프랑스의 군사 전문 매체 메타디펜스에서 이에 대해 흥미로운 기사를 올렸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이 유럽의 또 다른 방산 분야까지 정복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고작 7개 고객에게 23억 달러를 수출한 것이 최고치였고 그중 튀르키예가 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2022년 한국은 전년도 75억 달러 기록의 2배 이상인 170억 달러가 넘는 기록적인 수주를 발표했습니다. 이같이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로 장갑차 제조 분야에서 최근 몇 년간 체결한 수많은 계약 덕분입니다. 실제로 K2 흑표, K21 레드백, K239 천무와 특히 K9 자주포는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기갑 장비는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진보하고 최첨단인 무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구의 전통적인 장갑차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까지 아프리카나 중동과 같은 해외 적전에 적합한 가벼우면서 기동성이 있는 장비 기술 개발에만 집중했었고 전차와 자주포와 같은 분야는 오랫동안 방치해왔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긴장과 전쟁 위험이 재등장함에 따라 시장에서 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제한은 받는 입장에서 매력적이면서 특히 유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장비의 신속한 납품뿐만 아니라 기술 및 산업 능력 이전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계획적이고 활동적인 국내 시장에 의지하여 효과적으로 투자와 생산 수단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단기간에 납품이 가능했고 경쟁력 있는 가격과 우수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제한할 수 있었죠. 이러한 강점은 폴란드와의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무기 수출에 훨씬 관대한 태도를 취해왔는데요. 덕분에 한국 방산 기업들은 서구 외교부에서 무시한 시장을 개척하여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역동성과 경쟁력으로 유럽이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한국의 강력한 전략은 곧 방산 조선 분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육상 분야에서 이루어낸 것과 같이 한국은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성 높은 계약과 세계적인 수준의 민간 조선 산업 노하우에 기반하여 지난 20년 동안 강력한 해양 방위 산업을 구축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방산을 대표하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상 전투함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죠. K방산이 서방 방산 기업들은 할 수 없었던 유연하고 강력한 전략을 토대로 유럽 전차, 자주포 시장을 먹어치운 데 이어 해양 방산 분야까지 한국이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기사였는데요. 실제로 국내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국 방산 기업들의 다음 목표는 바다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지상무기에 관해서는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 대부분과 수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에 지난해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 계약과 같은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확장을 이루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양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이 먹어치울 파이가 아직 넘치도록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 역시 서구 방산 기업들이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란 걸 알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 전 하나오션에서는 방산 조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옛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당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3일 그 약속을 지켜 하나오션에 2조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확보한 자금 중 약 9천억 원이 초격차 방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첨단 기술 연구 개발과 해외 생산 거점 확보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까지 인수하며 육해공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한화에서도 해양 방산 분야의 미래를 건 것인데요.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경쟁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함정시장 규모는 약 9,860억 달러, 하나로 약 1,320조 원에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 하나오션은 그 중에서 특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약 325조 원 규모의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여 글로벌 해양 방산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루어내겠다는 계획으로 이번 투자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와 네덜란드, 폴란드 등 북미와 유럽에서 차기 잠수함 도입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남아와 중동에서도 몇몇 국가들이 잠수함 도입을 위해 견적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기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잠수함용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하나시스템의 무인 전투체계를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우조선의 잠수함에 적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사업에 도전할 계획인데요. 특히 폴란드의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과 캐나다의 80조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SLBM을 탑재한 모델을 통해 유럽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해군에 도입되어 운용 중인 모델을 제안한 한국과 다르게 유럽 경쟁사들이 제안한 모델이 거의 다 설계도만 있는 페이퍼 플랜 수준의 잠수함들이기 때문인데요. 폴란드 사업의 독일에서 제안한 U212CD 모델은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 있지만 일본함이 2029년 이후에나 나올 계획이며 최근 독일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았을 때 납기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독일 늑장 납품의 가장 유명한 피해자였던 헝가리는 지난 8월 23일에서야 드디어 첫 번째 레오파르트2 전차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헝가리는 2018년에 독일에서 레오파르트2A7HU 전차 44대를 주문했었지만 첫 번째 전차가 도착하기까지 5년이나 걸린 것이었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프랑스에서 제안한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프랑스군에서는 도입도 하지 않은 수출 전용 잠수함으로 연비가 나쁘고 자막 능력도 부족하며 배수량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후보 중 하나였던 스웨덴의 A26 잠수함 역시 아직 건조 중인 신형 모델로 폴란드 해군의 요구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폴란드에서는 한국과 해외 잠수함 업체의 대결보다 한국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앞서 기갑 장비 시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유럽의 조선 업계 역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수익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같은 부품의 생산을 여러 업체에 하청을 맡기고 작업 시간을 의도적으로 길게 늘려 잡는 게 관행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덕분에 군함의 가격과 납기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었죠. 이처럼 침체된 유럽 해양 방산 분야에 한국이 진출할 수 있다면 프랑스 매체의 예상처럼 유럽 시장을 점령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해양 방위 산업의 글로벌화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으니 한국 조선소가 대부분 한국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생산 거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에 있어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오션에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진정한 글로벌 해양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죠. 이를 위해 한화에서 가장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수 사업이 호주의 글로벌 조선사 오스탈의 인수인데요. 서호주와 미국 알라바마에 조선소를 두고 있는 호주 조선사인 오스탈은 미국의 군함과 핵잠수함까지 건조해온 글로벌 방산 기업이지만 최근 경영상의 이유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큰 기대를 받았었지만 결국 실패작으로 남게 된 미 해군의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 건조 사업이 오스탈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글로벌 생산 거점을 획득하고 미 군함 건조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하나오션에서 인수에 나선 것이죠. 만일 한화가 이번 인수에 성공할 수 있다면 미국 조선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군함 생산 능력을 상실한 미국은 한국의 효율적인 조선 능력에 도움을 얻고 한국은 미국의 군함 건조 기술을 얻어 양국 방산 조선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해양 방산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발걸음을 떼려는 지금 마침 한국 조선 업계 역시 역대급 부흥기를 맞이하며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요. 상반기 조선업계 조선 수주 잔량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최정상을 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선박 수출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1.9% 증가한 92억 2천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상반기 수주에서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조선의 주력 선박인 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각각 61%, 50%의 발주량을 차지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LNG 선박에서는 전 세계 발주량의 87%를 한국이 차지하며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었죠. 또한 지난달 전 세계 발주량의 44%를 수주하며 지난 2월 이후 5달 만에 중국을 제치고 월별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1위의 조선 역량을 등에 업은 한국은 매번 새로운 군함과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한국의 해양 방산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갑 장비 시장에서도 첫 발을 떼는 것이 어려웠을 뿐
첫 발을 떼고 나서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독주가 이어졌던 것처럼 유럽 해양 방산 시장에서 첫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길만 걷지 않고 위험하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한국 방산의 도전 정신을 응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